눕시 방수를 더하다. 노스페이스. KB는 차를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중고차 속 숫자들의 가치를 냉정하게 진단합니다. 이러니 KB를 믿을 수밖에. KB 진단 중고차. 올라갑니다. 가운데 속공. 네. 이주아. 이주아 선수의 활용도가 정말 크네요. 고등학교에서 오면 예. 4년, 5년 되면 그때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네요. 좀 이제 할 때가 된 거죠. 지금 못하면 말이 안 되는 예. 거죠. 자, 리시브 됐습니다. 가운데 블로킹. 됐어요. 오늘 이주아의 야. 1세트입니다. 자, 박사랑 어렵게 올렸고요. 네. 쳐냅니다. 박정아. 오지영. 박사랑 왼쪽 야스민. 박수현 선수가 수비까지 해주네요. 네. 김연경. 자, 살립니다. 가운데 후위 공격. 옐레나 수비. 페인트 조심. 김연경 성공입니다. 같은 자리에 안 가죠. 네. 오지영 선수도 김영현 선수도 너무 잘 알잖아요. 예. 올라갑니다. 가운데 속공. 네. 이주아. 네, 다른 때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경기를 하니까 예. 이원영 선수도 다른 데 바라볼 필요 없이 셋 포인트입니다. 범실로 세트가 마무리됐습니다. 김연경이 받습니다. 오른쪽 옐레나. 자, 박정아 연타로 보냈습니다. 김미연 준비. 페인트. 자, 수비하고 있는 페퍼저축은행. 다시 흥국생명의 찬스볼. 잘 바운드 시킵니다. 올라가죠. 그렇죠. 야스민 네, 성공입니다. 됐어요. 지금 박자가 착착 맞았습니다. 네. 네. 오지영. 야스민. 네. 빨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미연. 붙었어요. 야스민. 네. 자, 다시 넘어왔습니다. 자, 김단선 선수가 어디 있는지 봐야 돼요. 네. 두 번째 성공. 네. 22대 16. 김연경이 받습니다. 옐레나의 공격. 자, 힘이 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스민은 높은 타점. 자, 이거는 볼 넣는 위치가 너무 좋았어요. 예, 완벽한 공격입니다. 네. 오지영. 야스민 성공입니다. 좋았어요. 네. 길이감 좋았습니다. 자, 이번에 끝낼까요? 야스민 아웃입니다. 주심의 비디오 판독. 네. 판독 결과 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 야스민의 공격이 인으로 확인되면서 세트 스코어 1대1. 옐레나. 자, 박정아 반격인데요. 성공입니다. 박정아 득점. 이거는 테크닉적으로 잘 때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낮습니다. 낮아요. 네, 블로킹입니다. 네네. 블로킹의 박정아. 네. 본인의 타점을 잡기도 전에 지금 밀어넣는 공격을 하잖아요. 예. 조금 여유 있게 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다시 추격하고 있는 흥국생명. 자, 야스민 편하게 때릴 수 없었고요. 다시 넘깁니다. 자, 박정아. 자, 쳐내기 성공입니다. 페퍼저축은행 야스민. 자, 다시 역전 기회입니다. 김연경. 때리겠죠. 역전입니다. 네, 기회가 오면 때릴 겁니다. 네.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자, 다시 앞서갈 수 있는 좋은 기회. 페퍼저축은행 야스민 네. 성공입니다. 재역전. 자, 리시브가 짧았고 올라갑니다. 오픈 공격에 이한비. 반대편에 김연경이 있어요. 거리가 먼데요. 블로커 사이로 뚫고 지나갑니다. 왼쪽 블로킹.
아, 이원정 세터입니까? 네. 레이나 이원정 호흡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밀어넣기 성공입니다. 레이나 이번엔 득점. 자, 리시브 부담이 됐고요. 옐레나의 공격. 자, 어디에? 추격 기회. 야스민 야스민. 깨끗합니다. 한 점 차 추격. 네. 서브 리시브. 자, 오지영, 박사랑, 박정아. 살립니다. 넘어왔습니다. 넘어왔습니다. 야스민. 자, 이것도 받고 있는 흥국생명. 강타 성공입니다. 그리고 페퍼스의 범실 23대20. 자, 세 포인트에 와 있는 흥국생명. 페퍼저축은행 블로킹. 김미연이 끝냈습니다. 자, 김미연 선수가 1득점에 그쳐 있었는데 네. 귀중한 브로킹으로 만회를 합니다. 위기 관리 능력이 정말 좋았던 흥국생명인데요. 자, 4세트는 어떨지. 성공입니다. 이한비. 네, 일단은 꺾이지 않고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자, 페퍼저축은행은 일단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리시브가 어떻게 될까요? 왼쪽 이한비. 자, 도수빈 리베로가 몸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옐레나의 하이볼 성공입니다. 2점 차 추격. 이러면 압박감은 커지죠. 네. 자,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이한비 네. 성공입니다. 끝내는 득점. 자, 페퍼저축은행 박정아. 자, 수비됐습니다. 올라오죠. 내려야죠. 자, 야스민 공격입니다. 짧게 잘 받쳐 올라갑니다. 반격. 김미연 네. 성공입니다. 한 점 차 네, 추격. 이게 다 왔어요. 네. 네. 아, 정말 다 왔네요. 자, 네트 맞고 리시브 어렵게 됐어요. 앞에 3명의 블로커. 자, 동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스파이크. 페퍼저축은행 야스민 야스민! 뜹니다. 안고 떨어지면서 득점. 네. 아, 중요한 한 점. 페퍼저축은행 왼쪽. 자, 다시 한번 동점 찬스볼.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동점의 옐레나. 늘 이런 패턴이죠. 21대21. 네, 야스민. 네, 아, 들어왔어요. 끝까지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흥국생명 시간차. 자, 올라갑니다. 박정아. 자, 야스민 보나요? 네, 그렇죠. 야스민 때립니다. 직접. 이거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자, 이게 충격인 것은 박정아기 때문에 충격입니다. 본인이 결자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야스민. 네. 그러니까 박정아를 위해서라면 4세트를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에요. 흥국생명 김연경. 자, 붙었어요. 올라갑니다. 자, 김미연 밀어쳤고요. 자, 세트를 끝낼 기회. 이한비 끝냅니다. 5세트입니다. 옐레나의 서브. 서브 득점. 아, 이거 크네요. 9대7. 자, 붙었어요. 범실. 그쪽인가요? 범실입니다. 5번 헤드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청하였습니다. 네. 네. 판독 결과 브로커 5번 헤드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네. 이러면 이제 이주아 선수의 네, 범실이라는 맞습니다. 거죠? 자, 이주환 선수가 토스를 방해했다고 판단을 한 거죠. 네. 흥국생명을 몰아붙일 수 있을까요? 오른쪽 야스민. 자, 수비하는 김연경, 공격하는 옐레나 블로킹. 또 한 점 차. 올라갑니다. 야스민 네. 성공입니다. 자, 리시브 흔들리고 있습니다. 야스민 성공입니다. 13대14. 네.
아, 34득점째인가요? 대단합니다, 야스민. 자, 한국생명 끝낼까요? 들어가겠죠. 끝낼까요? 안 끝납니다. 듀스로 갑니다. 블로킹 13개째 14대 14. 타임아웃. 올라갑니다. 블로킹! 역전 블로킹! 페퍼스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놓아줘야죠. 네. 자, 네트 맞고 짧게 넘어갔습니다. 박정아. 올라가죠. 야스민. 자, 흥국생명 기회입니다. 라인 안쪽에 김연경, 흥국생명의 매치 포인트. 올라갑니다. 스파이크. 자, 김연경 끝납니다. 흥국생명 8연승, 페퍼저축은행 5연패에 빠집니다. 조금 텀이 있어서 이제 준비 시간도 되게 많아서 오늘 경기를 좀 기대하고 들어왔었는데 초반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걸 좀 이어가지 못하면서 좀 마지막에 좀 어렵게 승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답답했던 그런 경기력이 조금 업앤다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분위기를 올리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저뿐만 아니고 또 다른 선수들도 또 오늘 힘내서 좀 했던 게 오늘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세트 이후에는 좀 급한 게 좀 많이 있어서 첫 번째 터치가 뭐 워낙 좀 원활하게 좀 안 되다 보니까 두 번째 터치도 좀 잘 안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또 반격 상황에서 저희가 공격 성공률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좀 2단 연결이라든지 첫 번째 터치를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좀 해서 다음 경기를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공격수를 당연히 뭐 막아야 되는 거는 당연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저희의 좀 서브가 오늘 좀 잘 들어갈 땐 또 잘 들어갔는데 또 안 들어갈 때 너무 안 들어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또 잘 준비를 해서 또 홈이기 때문에 저희 홈이기 때문에 네, 홈에서 또 네, 이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분들은 또 재밌을 수 있는데 이제 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관중분들 앞에서 좋은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저희가 또 다음 경기 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또 와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풀세트 승부 끝에 결국 흥국생명이 승리합니다. 오늘 범실 관리를 잘하고 마지막 순간 승리를 가져갔던 흥국생명인데요. 옐레나 선수가 34득점, 김연경 선수가 25득점을 기록하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한편 페퍼저축은행 야스민 선수와 박정아 선수, 하예진 선수와 이한비 선수까지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하면서 승부를 5세트까지 끌고 왔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 승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조은지입니다. 네, 오늘 세 분과 함께합니다. 김유리 해설위원, 정다호 기자, 그리고 이호근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호근 아나운서 또 오랜만에 함께 스페셜 V에 또 출연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뭐 이동근 아나운서와 신승준 아나운서가 다 왔다 갔는데요. 좀 그 방송을 보셨습니까? 사실 좀 보지는 못했어요. 너무 좀 짠하고 또 애를 좀 많이 썼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보지는 못했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네. 제가 곧바로 이제 배정이 된 걸 보니까 선배들이 좀 뒤에서 좀 압력을 좀 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압력을 가했다는 건 오기 싫으셨다는 건가요?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 김유리 위원은 그 세 분과 다 함께 유일하게 방송을 해본 패널이거든요. 네. 그중에 누가 가장 좀 잘 맞는 것 같던가요? 근데 저는 이렇게 딱히 티키타카가 없어가지고. 나. 근데 저는 최애는 따로 있거든요. 아, 누구죠?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 여기 앞에 이렇게 이호근 아나운서가 있는데도 굳이 말을 안 한다는 건 그렇게 이렇게 또 찰떡호흡은 아니었던 걸로. 아니 저희 오늘 의상 드레스 코드도 은근 맞췄잖아요. 아니요. 네, 아닌가요? 네. 그나저나 근데 두 분은 옷을 두 벌 사서 서로 바꿔 입으신 거예요? 한마디 해주시죠. 네. 그 제가 오늘 존재 안에서 보자마자 초록색이다 제가 얘기했거든요. 네, 본인 바지 아니신가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그러게나 말이 또 뭔가요? 네, 아침 시작할 때부터 좀 언짢네요. 계속해서 여자부 경기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8연승과 함께 승점 30점을 선점한 흥국생명입니다. 2라운드 전승을 달리게 됐는데요. 지난 주민 시간 때 흥국생명의 연승의 원동력이 바로 이 뒷심이라고 했는데 오늘 바로 그 뒷심이 뭔지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네, 저도 수요일 날 같이 시청을 했는데 박준희 기자님이 주민한 그 뒷심이 오늘 좀 완벽히 적중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전까지 5세트 승률이 75%로 좀 압도적이었는데 오늘 승부 끝으로 승리를 하면서 80%로 올리면서 이제 8연승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박주민 기자님은 아니지만 오늘 경기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 16점과 17점 이후에 크게 차이가 나는 공격 성공률이었고 또 팀과 옐레나는 무려 이게 20%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 김연경 선수는 10%가 오른 55%를 좀 기록을 했고 또 반면에 페퍼저축은행도 뭐 표본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앞선 그 3번의 세트 경기에서 5세트 경기에서 2번을 이기면서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래도 흥국생명이랑 조금 이렇게 만나면 조금 역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오늘 승부를 조금 빠르게 끝날 거라고 예측했던 분들이 많은데 전혀 다르게 끝났죠. 일단 뭐 페퍼저축은행도 이제 선두 흥국생명을 상대로 지난 1라운드 맞대결도 0대3으로 지긴 했지만 세트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또 박빙의 승부였고 오늘도 이제 흥국생명을 상대로 역전을 또 만들어내면서 마지막까지 쫄깃쫄깃한 승부를 만들었는데 오늘 경기는 확실히 이제 김연경에 맞서서 야스민 혼자가 외로웠던 것이 아니라 이제 박정아 선수도 상당히 좀 잘했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나요? 대본에 없는 질문을 하면 우리 김유리 위원은 그 제이여가지고 당황한다고. 아, 네네네. 저는 잘 봤습니다. 어떻게 보였어요, 박정아 선수의 플레이는? 그래도 오늘 조금 잘 해가지고 친구로서 좋기도 했고 근데 리시브 연습은 조금만 더 하면 좋지 않을까. 네. 친구일수록 저 솔직하게 말하면 좋으니까요. 진정한 찐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반면 페퍼저축은행 5연패에 빠지긴 했습니다만 이 5경기 만에 승점을 획득했습니다. 뭐 이 선수 투입 후에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바로 박사랑 선수였습니다. 네, 지난 맞대결에도 이제 완패를 하긴 했는데 그 듀스까지 갔던 만큼 좀 대단한 경기를 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1세트는 조금 안 좋은 출발이었잖아요. 저희가 다 같이 봤지만. 그래도 2세트부터는 좀 잘 싸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1세트는 솔직히 잘 안 됐는데 범실뿐 아니라 수비를 해야 하는 공도 저는 못 잡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건 선수가 토스가 조금 흥국생명 선수들한테 너무 잘 보이지 않았나. 그 막히는 것도 너무 많았고 또 시즌 2번째 최다 득점이 10점을 했거든요. 그리고 2세트에는 또 박사랑 선수가 투입을 하면서 공격력도 살아나고 분위기도 좀 바뀌면서 그 야스민 선수가 공격 성공률이 1세트에는 1득점으로 14%를 기록을 했는데 2세트 이후는 33득점을 하면서 50%로 좀 살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박사랑 선수가 3, 4트에도 선발로 나오면서 좀 시즌 최장 시간으로 좀 출전을 했고요. 또 이건 선수가 시즌 초만 해도 제가 많이 안 흔들리고 기복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또 최근엔 좀 흔들리는 모습이 너무 많이 나왔고 또 박사랑 선수의 이런 활약이 조금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고은 선수가 또 흔들릴 때 박사랑 선수가 딱 들어가서 다시 분위기를 정리해주면서 승부를 끌고 갔습니다. 오늘 정말 한 세트씩 주고받으면서 이뤄진 경기였기 때문에 더욱더 이 중요한 또 이 코너인데요. 이호근 아나운서가 30초 요약을 다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 긴 경기를 또 어떻게 정리할지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해주세요. 네, 시작. 네, 올 시즌 항상 좋은 경기를 펼치다 세트 후반 경기 막판에 아쉬운 결과를 보였던 페퍼저축은행인데요. 비록 오늘도 연패를 끊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교체 투입된 박사랑 세터의 활약 그리고 이제 야스민을 돕는 국내 공격수들의 고른 활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처럼 선수들이 악착같이 포기하지 않고 공을 향해 달려드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3라운드엔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흥국생명 오늘 페퍼저축은행의 강한 기세에 좀 놀랐을 것 같은데요. 매치 포인트에서 끝내지 못하면서 역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만 김연경이 연속 득점으로 8연승을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7위와 1위의 오늘 경기 대등한 경기로 인해서 3라운드엔 더 재밌는 결과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길었던 또 오늘 5세트 경기를 30초에 요약을 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흥국생명이 이기긴 했습니다만 페퍼저축은행도 참 잘 싸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또 이 두 팀이 4일 후에 장소를 옮겨서 곧바로 다시 만나니까요. 그 경기도 집중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자부 현재까지 순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승리로 선두 흥국생명이 8연승을 달리며 앞서 나갑니다. 한편 페퍼저축은행 오늘 지면서 5연패에 빠졌지만 5세트 승부로 승점 1점을 챙겼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인 만큼 더욱더 풍성한 시간이 준비돼 있죠. 바로 이 정다워 기자의 요즘은 다크아워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진지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앞으로는 행복한 이야기를 많이 들고 오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오늘은 좀 어떤 소식을 전해주실 건가요? 지난주에도 다크아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조금 더 가볍고 재밌는 주제를 좀 준비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남자부에서 좀 이슈가 된 내용이 있죠. 한국전력 권영민 감독이 이 베이지색 정장 징크스로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권영민 감독이 최근 이제 5연승을 거두는 동안에 이제 같은 색깔의 정장을 이제 착용을 했거든요.
뭐 셔츠랑 속은 양말은 세탁을 하지만 계속 같은 색깔 정장을 고수를 하면서 1라운드 1승 5패로 부진했던 점을 좀 씻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1라운드에 워낙 안 좋았어서 네. 한국전력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마침 또 그 정장을 입고 5연승을 거두니까 계속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연승이 끊기기 전까지는 계속 이 정장을 입겠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뭐 경기 선수들은 최근에 이제 합숙을 하고 있는데 감독님은 이제 셔츠를 빨아야 돼서 집에 가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이 루틴을 좀 지키는 상황이고 뭐 정장 매직이라는 표현까지 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영민 감독이 원래 이제 본인만의 루틴 같은 게 좀 선수 시절부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수 시절에도 승리한 경기 유니폼을 다음 경기에 또 입고 뭐 그리고 또 뭐 지금도 늘 같은 시간에 이제 출근도 하고 퇴근도 하려고 굉장히 많이 그거를 노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본인의 루틴을 좀 철저하게 지키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최근 이제 한국전력 경기를 앞두고 있을 때 팬들이 또 오늘 권영민 감독이 그 모습 그대로 나올까 하는 관심이 상당히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권영민 감독은 이런 반응에 대해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제가 이제 지난 경기 취재를 다녀왔는데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 경기 전에 감독님 오늘도 정장 입으셨네 하면은 감독님이 굉장히 쑥스러워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약간 부끄러워하시면서 실제로 이제 사실 배구는 선수들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감독님은 선수들이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최근에 한국전력을 보면 임성진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고 뭐 타이스 선수, 신영석 선수 굉장히 잘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조금 더 관심을 받았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징크스라는 게 사실 이제 일종의 미신이잖아요. 근데 네. 국내 감독님들은 이제 그런 징크스를 좀 많이 또 루틴을 많이 지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 감독들도 또 이런 징크스가 있습니까? 제가 취재를 좀 했습니다. 아 그래요? 뭐 사실 징크스라고 해야 될까요? 루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사실 둘 다 해당하진 않는 것 같은데 아본단자 감독이 네. 굉장히 재밌는 좀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네. 지난 시즌에 흥국생명이 챔피언 결정전에서 이 한국도로공사에 굉장히 큰 패배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지난 시즌까지는 김천 원정을 가면 김천에 있는 호텔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본단자 감독께서 기운이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김천 호텔을 안 쓰고 이제 구미로 간다고 합니다. 이번 시즌부터는. 그래서 구미에 있는 숙소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굉장히 섬세하게 그 기운까지 좀 이렇게 느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OK금융그룹의 오기노 감독도 늘 같은 안경을 착용한다고 합니다. 안경은 웬만하면 바꾸지 않고 또 직전 경기에서 승리하면 그 트레이닝복을 빨아서 착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반대로는 또 루틴이 없는 게 루틴인 감독들도 있습니다. 이 대한항공의 토미 감독은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굉장히 신경 쓰는 편이라고 해요. 오히려 그걸 얽매이지 않는 게 루틴인 거죠. 그리고 그 밖에 뭐 김상우 감독, 뭐 고이진 감독 등도 일부러 징크스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더 무덤덤하게 뭐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감독마다 좀 그 감독의 성향이 또 이럴 때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선수들은 루틴이나 징크스가 상당히 많잖아요. 김유리 위원은 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저는 그런 건 없었고 새침하시네요. 같이 지냈던 이정철 감독님이 네네. 그런 게 있었는데 속옷을 안 갈아입으시고 아예 뭐, 안 갈아입으시나요? 그러니까 같은 속옷을 다시 말씀 잘하셔야 돼요. 같은 속옷입니까 아니면 너무 놀랐어요. 근데 세탁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안 물어봐서 모르고 네네네. 아무튼 같은 속옷이랑 넥타이를 좀 집착을 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럽다고 가까이 가지 말자고 했던 기억이 좀 나거든요. 한동안 붉은색 넥타이를 네. 많이 착용하고 많이 착용하셨어요. 나오시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한편 이호곤 아나운서도 파워 J잖아요. 네네네. 모든 걸 이 표로 엑셀표로 짜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혹시 그런 루틴 좀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죠. 남들이랑 다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속옷도 약속을 잡으면 네. 일단 무조건 그날 경기가 늘어집니다. 있죠. 네, 오늘 뭐 네. 경기 후에 얼굴을 보자 친구랑 약속을 잡으면 무조건 경기가 늘어져서 항상 약속을 늦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루틴은 7시 경기면 6시 30분에 마이크 테스트 하기 전에 반드시 화장실을 다녀와야 되고 중계 자료 각을 잡아서 놓고 헤드셋이 꼬이면 안 됩니다. 그게 꼬이면 중계 내내 그 꼬인 헤드셋이 보이고요. 그리고 속옷 얘기를 했는데 뭐 아무도 궁금하지 않으시겠지만 지난 도쿄올림픽 때 네. 그 케냐에게 대한민국이 첫 승을 거두고 나서
제가 그때 입은 속옷을 매일 세탁해서 이길 때마다 그 속옷을 입었습니다. 그 누구도 고마워하지 않고 그 누구도 관심이 없었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왔던 기억이 납니다. 확실히 또 이 파워 제이만큼 여러 가지 징크스가 있는데 이 마음의 안정을 주는 효과가 가장 크겠죠. 저 감독들도 그런 심리로 그 징크스를 지켜나가는 거겠죠. 사실 이거를 그냥 웃기게만 볼 수 없는 게 굉장히 또 심도 깊은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프로축구 선수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스포츠 심리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상우 박사랑 좀 인터뷰를 하면서 좀 내용을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사실 징크스는 약간 부정적인 거고 네. 루틴은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소한 행동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뭐 옷이라든지 그렇죠. 뭐 속옷이라든지 사실 경기와는 굉장히 관계가 없는 것들인데 이런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감독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얻고 뭐 자신감, 기대감을 좀 주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소함이 굉장히 심리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뭐 마냥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그만큼 좀 간절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이제 종목을 불문하고 프로 스포츠 감독님들 보면 굉장히 큰 중압감, 스트레스, 압박감에 좀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도 물론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결국에는 모든 책임을 지는 감독들이 엄청난 압박을 받는 걸 좀 옆에서 보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에라도 좀 의지도 하고 또 마음을 좀 기대고 싶은 그런 걸 대변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좀 주변에 있는 분들도 우리 감독님을 보면 좀 따뜻하게 응원도 좀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또 감독님들이 그렇게 징크스나 루틴을 지켜가는 건 우리 팀의 승리가 간절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이렇게 또 기자님들 덕분에 감독들의 이 루틴을 알았으니까요. 또 경기 중에 코트에서 또 감독들의 그런 징크스나 루틴을 찾아보시는 것도 또 V리그를 즐기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밝았던 팩트 아워 시간 오늘도 알찼고요.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자부 경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두 팀이죠. 이 4위까지 내려온 삼성화재와 4연패에 빠진 현대캐피탈이 맞붙습니다. 과연 오늘 경기 결과는 어땠을지 시즌 두 번째 클래식 매치 함께 확인해 보시죠. 최정광이 쪽으로 합니다. 리시브 짧았고요. 갑니다. 아무래도 불공격! 블록아웃! 하지만 안타를 때렸군요. 요스바니의 서브입니다. 리시브 라인에 긴장을 합니다. 요스바니 여유를 받아냈습니다만 나갔어요. 서비스예요. 강력한 서브 득점으로 요스바니가 상대전의 서브 3점째. 이번엔 서브 득점 요스바니. 여유이 들어갔는데. 그렇죠. 대신에 앞서갑니다. 자, 리시브 냈고요. 일어납니다. 김준우 갑니다. 김우진의 서브입니다. 자, 짧은 서브 리시브 들려요. 서브 득점. 서브 득점이에요. 4% 측면에서요. 아메드의 날카로운 서브입니다. 리시브 짧았고요. 노재호. 요스바니 맞고 나갑니다. 블록아웃. 맞고 나갔나요? 이현승 센터의 서브. 자, 요스바니가 맞습니다. 비석공 밀어주는데요. 벽에 걸립니다. 다시 한번 비석공 넘어갔어요. 자, 이현승 왼쪽으로 합니다. 큰 각도를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번에 서브 이번도 좋았어요. 자, 일단 리시브는 됐습니다. 아메드. 자, 리바운드 플레이. 여기서 또 범실이네요. 터치의 범실이에요. 오늘 오프닝에서 현대캐피탈은 고비를 넘게 된 대지기를 해주셨는데 서브 득점! 들어왔어요. 요스바니의 서브 득점. 좌우에 1m 사이로 들어가는 저 강력한 서브. 창과 방패의 싸움. 자, 연타 서브였고요. 리시브 됐어요. 아메드 스파이크 수비 됐어요. 자, 그리고 넘깁니까? 넘겼어요. 자, 이현성 다시 한번 아메드. 다시 한번 갑니다. 이시우의 서브입니다. 들어왔어요. 이시우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이시우가. 자, 이용원의 선택은 자, 리시브 또 안 돼요. 리시브 안 돼요. 요스바니 리시브 합니다. 요스바니 후공격 브로킹. 브로킹이에요. 브로커가 브로킹 나왔어요. 잘해내면서 이제는 한 점 차. 어려운 공격을 할 수밖에 없고요. 자, 최민의 목적타. 들어왔어요. 점. 들어왔습니다. 짧게 봤는데 와. 플레이 달라질 겁니다. 과연 사이드아웃 시킬 수 있을까요? 리시브 또 자. 안 돼요. 다이렉터 역전. 역전이에요. 계속 신장 5쪽을 노렸는데 짧은 서브입니다. 자, 리시브 안 됐어요. 아메드 후공격. 자, 바운드 됐어요. 동점 기회. 노재호 요스바니 쪽으로 왼쪽. 요스바니 스파이크 뚫어냈습니다. 동점. 3명의 브로킹. 정광인의
일단 바운드 시켜놨습니다. 일단 짧아요. 일단 살려냅니다. 자, 연결. 홍동선 브라카! 홍동선! 유도적인 차력이에요. 리시브가 중요하죠. 김준의 서브로 들어왔고요. 리시브 잘 됐어요. 잘 됐고요. 잘라 들어갑니다. 홍동선! 바운드 시키는데요. 자, 리시브 어려웠습니다. 에큐랍니다. 바운드 됐어요. 벌 수 있는 기회. 김정호 누구 쪽으로? 오른쪽에서 밀어때립니다. 브라카웃 트럭 때렸어요. 김호진. 자, 박경민이 받고요. 다시 한번 합니다. 아베네 스파이크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자, 박경민 이상 올리베로 버텨냈어요. 잘 버텨냈어요. 요스반입니다. 브라카웃. 자, 4세트 요스반이는 이번도 들어왔어요. 일단 바운드 시킵니다. 자, 누구한테? 김정호 합니다. 브로킹이에요. 이현승 세터. 이현승입니다. 갑니다. 김정호의 서브. 자, 허수봉의 리시브를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야, 신정호의 서브 들어뜨렸어요. 리시브 안 됩니다. 자, 신정호 받고요. 노재욱은 에이큐를 합니다. 완전히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는 김명관의 서브. 이번에는 길었어요. 강한 서브를 집어넣었는데 한 2점 차. 아무래도 서브 밀려나갑니다. 밀려나갔어요. 예. 보세요. 지금 이동 과정이 급했어요. 이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되겠네요. 현대캐피탈에 더 유리한 상황이에요. 짧은 서브예요. 자, 차영승이 맞고요. 넘어가는데요. 자, 살려냈어요. 연결이 안 돼요. 침착하게 노재요. 김정우로 갑니다. 빠르게 2번 만에 김정우의 짧은 서브입니다. 서브. 자, 일단 살려냈어요. 어렵게 살려냈습니다. 자, 김호진부터 스타트 갑니다. 백에로 갑니다. 들어왔습니다. 이번도 들어왔어요. 리시브는 잘 됩니다. 속도로 갑니다. 자, 박경민의 디그. 아하. 박경민이 바운드 시켰습니다만 갑니다. 요스바리 끝냅니다. 끝냈어요. 지난해에는 김서우 감독이 최태우 감독에게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만 올 시즌은 1차전에 이어서 2차전도 잡았습니다. 조금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팀에 최대한 도움이 되려고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가게 되면은 항상 자신 있게 하려고 준비했었고요. 이제 좀 더 자신감 있는 모습과 쫄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경기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맞추지는 못했는데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계속 맞춰가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고요. 질 거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V클래식 매치인 만큼 팬들한테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재밌는 경기로 많이 이길 테니까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삼성화재의 승리입니다. 오늘 팽팽하게 진행되던 경기 결국 마지막 순간 요스바니 선수가 끝내면서 승리를 가져갔고요. 한편 현대캐피탈 공격과 블로킹에서 앞섰지만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5세트를 꽉 채운 클래식 매치였죠. 정말 볼거리가 풍성했는데요. 특히나 오늘 이 삼성화재는 선수 교체를 많이 가져가면서 분위기를 바꾼 게 주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삼성화재가 이제 최하위를 기록했을 때 그리고 이번 시즌과 비교해 보면 확실히 선수 활용폭이 넓어졌고 또 김상훈 감독이 다양한 선수를 활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는 이제 김상훈 감독이 이렇게 웜업존을 보면서 누구를 넣어야 될까? 그러니까 경기가 안 풀릴 때 좀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그게 안 돼서 굉장히 고민을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굉장히 모든 포지션을 걸쳐서 선수들을 다양하게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노재욱 선수, 이호건 선수가 교체를 했고요. 아웃사이드 히터 쪽에서는 김정호, 김우진, 신장호 이 세 선수가 이제 로테이션으로 경기에 들어갔고 또 미들블러커 쪽에서는 에디, 김준우 그리고 양희준 선수까지 들어가서 굉장히 폭넓게 활약을 해줬습니다. 김우진 선수가 오늘 이제 들어가서 올 시즌 처음으로 이제 선발 출전을 했는데 10득점 기록을 해주면서 제 몫을 했고요. 그 밖의 선수들도 요소 포인트마다 중요한 역할을 잘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화재가 8승을 거뒀습니다. 지난 시즌 11승에 그쳤는데 이미 거의 근접을 했단 말이죠. 확실히 이 김상훈 감독이 선택한 이 리빌딩이라는 게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특히나 오늘 김우진 선수는 이 팡팡 플레이어로 선정까지 되면서 정말 뜻깊은 하루를 보냈는데요. 또 이렇게 선수들이 풍부한 만큼 앞으로 삼성화재가 어디까지 순위를 끌어올릴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부 현재까지 순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삼성화재가 5세트를 챙기며 승리합니다. 승점 2점을 추가하며 OK금융그룹과 승수와 승점이 같아지고요. 세트 득실률에서 앞서며 3위로 한 계단 올라섭니다. 한편 현대캐피탈 5연패에 빠집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를 예측해보는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여자분인데요. 승점 2점 차 정관장과 IBK 기업은행이 만납니다. 과연 스팸들은 어떤 확률을 예상했을지 먼저 확인해 보시죠. 정관장은 40%, IBK 기업은행은 60%로 더 많은 스팸들은 IBK 기업은행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앞선 두 번의 맞대결에서 1승씩 주고받은 두 팀인데요. IBK 기업은행이 이번 맞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두 팀만 좀 보고 비교를 해보자면 2라운드에 정관장이 모든 게 다 안 됐거든요. 근데 IBK 기업은행은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과만 봐도 1라운드에는 좀 4승 2패로 출발이 좋았던 정관장인데 2라운드에는 1승 5패로 아쉽게 마무리를 했고요. 또 반면에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1라운드는 2승 4패로 아쉬웠지만 2라운드에는 3승 3패로 마무리를 했는데 정관장에는 매야 지하 쌍포가 있다면은 저 IBK 기업은행은 통극의 벽이죠. 제가 최정민 선수를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리그 블로킹 1위답게 최근에 GS 칼텍스전에서 실버 선수를 좀 당황하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도 메가와 지하 선수를 좀 당황하게 만들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또 이날 경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범실 한두 개 싸움이 좀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최근 IBK 기업은행의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 최정민 선수의 역할도 또 얼마나 더 커질지도 함께 지켜보시고요. 이어서 남자부입니다. 정반대 분위기에서 이 3라운드를 맞이하는 두 팀입니다. 연승을 6으로 늘리고 싶은 한국전력과 11연패 사슬을 끊고 싶은 KB손해보험이 만나는데요. 과연 우리 스팸들은 어떻게 예상했는지 예상 승리 확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남자분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한국전력의 승리를 예상한 스팸 80%였는데요. 최근 이 두 팀의 분위기가 이 결과로도 이어진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이 최근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뭐 한국전력이 100% 예상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1라운드 1승 5패로 최하위였는데 2라운드 들어서 5승 1패, 5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권영민 감독이 베이지색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정장 매직이 이어질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상승세의 요인으로 꼽는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라운드에 아주 강력한 MVP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임성진 선수의 활약입니다. 신영석 선수가 아주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원래는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뭐 소심하고 약간 소극적이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아주 상남자가 돼서 경기를 이끌고 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뭐 공격, 뭐 수비 모든 면에서 아주 제 몫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서대섭 선수가 조금씩 안 풀리고 있음에도 임성진 선수가 경기를 끌고 가는 모습이 역시 에이스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상황인 것 같고요. KB손해보험은 조금씩 돌파구가 참 보이지 않습니다. 황경민 선수가 빨리 복귀를 해줘야 할 텐데 일단 비에나 선수의 다른 국내 선수가 미친 활약을 좀 해야지 좀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5연승과 11연패로 분위기가 많이 다른 두 팀입니다. 이호근 아나운서도 이 맞추는 데 있어서는 또 일가견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 어떤 팀이 좀 승리할 것 같으신가요? 저는 일단 남자부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임성진 선수 말씀하셨던 것처럼 워낙에 좋고 저도 중계를 했지만 임성진 선수 상당히 좋고 또 서혁 선수가 이 옷을 좀 잡아당기면서 이제 좀 균형이 좀 맞아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양쪽 쌍포의 이제 타이스까지 이 균형감이 좀 맞아가고 있고 또 워낙 또 베테랑들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어떤 그 구심점 역할을 해주는 리더가 많다는 것도 이 팀의 강점이 되겠고요. 이 정장의 기운이 상당히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같은 연고지를 쓰고 있는 현대건설의 강성현 감독도 지난 경기 비슷한 색의 정장을 입고 연승을 만들었거든요. 그 올해는 이제 그 컬러 색이 좀 기운이 좋은가 봐요. 네.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한국전력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자분은 저는 이제 또 스팸을 좀 불신하기 때문에 반대로 갑니다. 정관장의 승리를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이제 맞붙었던 두 팀이고 당시에 이제 IBK 기업은행이 승리를 얻었지만 그 사이에 정관장은 연패를 끊었고 IBK 기업은행은 연승이 멈췄습니다. 그 사이에 분위기가 한번 뒤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만났을 때는 일주일 전에 만났을 때는 연패 중인 상황, 정관장의 분위기가 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났고 연패를 끊어내고 만났기 때문에 3라운드는 조금 더 다른 승부가 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과연 또 이 두 팀의 경기 또한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2023년 윈터 시즌의 컬러는 베이지로 그럼 네. 과연 이 한국전력이 또 권영민 감독의 이 정장 매직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중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네, KBSN 스포츠는 내일 오후 1시 50분부터 남자부 한국전력과 KB손해보험의 경기를 현장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이동근 캐스터와 이세호 해설위원의 목소리로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배구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남녀부 경기가 모두 끝나서 돌아오겠습니다. 앞으로 이 스페셜 V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